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은 자녀분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 자녀가 40이 넘었습니까? 50이 넘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우리 집안에 있는 시한폭탄 이야기입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 하나. 40대 미혼 자녀 10명 중 5명이 부모와 같은 집에 삽니다. 50대도 10명 중 3명이 여전히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캥거루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캥거루가 이제 늙었습니다. 새끼 캥거루가 아닙니다. 중년 캥거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은 어미 캥거루, 바로 여러분은 이제 70대, 80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십만 가정에서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재앙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도모베야 오지상. 번역하면 아이방 아저씨입니다. 5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릴 적 쓰던 그 방에서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사는 중년 남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면 8050 문제가 됩니다.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먹여 살리는 비극. 부모의 연금으로 두 사람이 근근히 버티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도 함께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철렁하셨습니까? 우리 집 얘기 같은데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송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진 비극적 사례들과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인 무서운 현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이 비극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2022년 가을 일본 요코하마. 타지마 세츠코 씨 78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째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월 19만엔, 우리 돈으로 약 180만 원의 유족연금. 그리고 두 아들입니다. 큰아들 52세. 작은아들 49세. 둘 다 결혼한 적 없습니다. 둘 다 정규직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둘 다 여전히 엄마 집에 삽니다. 세츠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잠깐인 줄 알았어요. 큰애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만이라고 했죠. 작은애가 자격증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합격할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애들은 50대고 저는 거의 80입니다. 세츠코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6시 일어나서 큰아들 도시락을 쌉니다. 큰아들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주 3회. 7시 작은아들 아침을 차립니다. 작은아들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낮 12시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 6시 다시 두 아들 저녁을 준비합니다. 밤 9시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츠코 씨는 말합니다. 가끔은 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느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아요. 애들 눈치를 봅니다. 외출하려고 해도요. 엄마 어디가? 하는 그 말이 감시처럼 느껴져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세츠코 씨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연금이 끊기면 두 아들은 당장 굶습니다. 그래서 세츠코 씨는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50대 어른이 독립을 못하는 거지? 게으른 걸까요? 의지가 약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입니다.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멈췄습니다. 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이들을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이 지금 50대가 되었습니다. 평생 정규직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요.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결국 아르바이트로, 그리고 무직으로
20대의 좌절이 30대의 은둔으로 이어졌고 40대에는 사회 복귀가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50대가 된 지금은 부모의 연금에 매달려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처음엔 7040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70대 부모가 40대 자녀를 부양하는 문제.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8050, 그리고 이제는 9060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90대 부모가 60대 자녀를 부양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생활보호제도, 우리로 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자녀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연금 때문입니다. 동거 가족의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부모의 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50대 무직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연금이 자녀를 복지 사각지대에 가두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연금으로 근근히 버팁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연금이 끊기는 순간 생계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신고하지 않고 몇 년씩 연금을 불법으로 받다가 적발되는 사건,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독사하는 비극. 이런 일들이 매년 매달 일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 대한민국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40대 미혼 자녀. 그 숫자가 246만 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46만 명. 서울시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40대 미혼자 중 거의 절반, 48.8%가 여전히 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함께 사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독립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라고. 왜 그럴까요? 첫째, 집값입니다. 서울 전세금 평균이 4억을 넘습니다. 월세라도 얻으려면 보증금 5천, 월세 70만 원. 40대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버는 월급으로는 독립은커녕 월세조차 감당이 안 됩니다. 둘째, 일자리입니다. IMF 이후 우리도 일본처럼 정규직이 줄어들었습니다. 40대, 50대 중에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셋째, 결혼입니다. 결혼을 포기한 M4 세대. 결혼을 안 하니 독립할 이유도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리터루족. 한번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온 캥거루를 뜻합니다. 20대에 독립했다가 30대에 실직하고 40대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중년들. 이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김순자 씨, 82세.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남편은 아들들이 중학생일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큰아들은 57세, 작은아들은 54세. 둘 다 미혼입니다. 큰아들은 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작은아들은 3년 전 허리를 다쳐서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는 기초연금이 월 33만 원이에요. 큰애가 일 나가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둘이 합쳐서 150만 원. 집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습니다. 세 식구가 한 달을 100만 원으로 삽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죽으면 애들이 굶어요. 특히 작은애는 허리 때문에 일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절대로. 순자 씨는 최근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검사받고 입원하면 돈이 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없으면 아들들이 밥을 굶을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간 세대입니다. 지금 50대,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 여러분은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위로는 80대, 90대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30대, 40대 자녀가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이 이중 부양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겁니다. 월 평균 부양 비용이 113만 원. 저소득층은 수입의 40% 이상을 부양비로 씁니다. 그럼 묻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언제 준비합니까?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한 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파산하면 자녀도 함께 파산합니다. 가족 전체가 동반 침몰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도 9060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2023년 3월 부산. 김모 씨 58세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혐의 부정수급.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신고하지 않고 어머니 명의로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총 1,200만 원.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없었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금이 끊기면 당장 집세를 낼 수 없었어요. 김 씨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를 범죄자로 만든 걸까요? 2022년 여름 대구.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집에서 함께 발견됩니다. 둘 다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아들은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3만 원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이웃도 동사무소도 복지사도 아무도 이 모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악명 높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게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가난해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50대 아들이 무직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80대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부양의무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월 33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고립된 가정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된 50대 자녀, 세상에 알리기 부끄러워하는 80대 부모. 이들은 복지 시스템에 아예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도 함께 무너지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현상. 은둔형 외톨이,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본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40대, 50대입니다. 젊었을 때 취업 실패로 좌절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20년, 3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부모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의 존재를요. 이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복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 경력도 기술도 인맥도 없습니다. 복지 혜택? 받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결국 고독사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비극을 들여다봤습니다. 50대 자녀와 80대 부모가 함께 무너지는 8050 문제.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십만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40대, 50대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자녀가 방에만 있고 사회활동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부에서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3부에서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안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그리고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 2부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